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롯데 헬스앤뷰티 스토어인 롭스가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H&B 스토어라고 하면은 올리브영, 그리고 롭스, 그리고 랄라블라 이렇게 세 군데 브랜드가 생각이 나는데, 랄라블라도 그렇고, 롭스 자체도 올리브영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이죠. 자세한 내용 자료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는 롯데쇼핑 혹독한 구조 조정 롭스마트와 합친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실적 부진 롭스, 롯데마트의 통합. 롯데쇼핑은 마트 사업부에 롭스 사업부를 합치기로 결정을 했다. 과거에 이제 롭스가 런칭했던 때를 살펴보면은 당시 H&B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다. 맞죠? 화장품과 생필품, 가벼운 먹거리를 살 수 있어서 2030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시장이 커지자 롯데 말고도 여러 유통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제 3사의 그 점포 추이를 보면은 올리브영은 이제 소폭 증가, 랄라블라 감소, 롭스 감소 이런 추이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분기별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사실은 들쭉날쭉하는 반면에 영업손익은 손실은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50%를 넘는 CJ 올리브영을 제친 곳은 없었다. 2위를 노리는 경쟁자가 늘어난 만큼 나머지 업체들의 수익성 떨어졌고, 최근 뷰티 편집숍 세포라와 신세계, 시코르도 가세를 했다. 점포를 줄여도 롭스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점포가 큰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총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롭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롭스 브랜드를 없애고 뷰티 상품군을 롯데마트 매장 안으로 들이는 방법이 있다. 이 첫 번째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점포의 롭스 뷰티 제품을 롭스 점포의 식품 또는 마트 브랜드를 들여서 양사 간의 윈윈 전략을 채택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롯데에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랄라블라의 사정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GS 리테일 랄라블라 적자 심화. 지난해 점포수를 17%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1분기 적자폭은 전년 동기보다 확대됐다. 그래서 실적 악화 관련해 GS 리테일 측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화장품 쇼핑 수요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프로 보면은 매출은 떨어진 반면에 적자는 더 심화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올리브영 얘기 나오죠. 독주 체제를 굳히는 올리브영은 점포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올리브영 매장 수는 1246개로 4% 증가했고, 유일하게 영업이익 166원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반드시 오프라인 그 매출 감소가 원인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 대한 자체 경쟁력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랄라블라라든지 롭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왜 올리브영만 잘 되고 나머지 두 브랜드는 망해가느냐,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 수를 보면은 올리브영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거의 2배수 이상으로 이제 매장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이또이거나 점차 이제 우하향 모습을 그리는, 코로나 이슈로 이제 힘들다라고 아까 이제 GS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그 화장품 유통 채널 그 점유율 추이 자체가 온라인이 가장 높긴 합니다. 이거는 뭐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그에 반면에 다른 오프라인 채널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H&B 스토어는 계속 매년 성장세를 그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만큼은 직접 눈으로 보고 써보고 이제 사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브랜드가 이제 왜 망했는지가 여기서 첫 번째로 전문가 그 분석이 나왔는데, 올리브영 대비 소극적인 유통망 확보, 프리미엄 치중한 전략, 그리고 타 유통과의 차별화 실패로 올리브영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사실 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츠 같은 경우는 약사가 상주하는 해외 드럭스토어 형태의 시도도 했지만은, 한국은 이제 약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의료 포화 시장에서 큰 강점으로 내세우기 힘들었다. 아직 약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약국 가면은 사실은 거기 약국에서 약 주세요 하고 구경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깔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는 대한민국의 약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장난 그만치고 이제 올리브영이 왜 살아남았는지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올리브영이 중소 브랜드에 러브콜 보내는 이유가 뭘까 분석한 자료인데, 올리브영에 따르면 입점된 협력업체 가운데 7, 80%가 단독 매장을 내기 어려운 중소 브랜드다. 하지만 봉고데기, 스펀지버프, 돼지코팩 등 올리브영에서는 소위 대박난 제품은 부지기수다. 그래서 우리가 올영템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올영 대박템, 올영 템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랄라블라템, 롭스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만큼 올리브영만의 그런 제품 경쟁력 차별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들 중소 브랜드는 입점 초기 성공 위험도를 감수하더라도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가성비를 갖춘 게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올리브영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지금 3년 뒤로 돌아왔을 때도 올리브영은 역시 차별화된 그런 전략을 많이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구매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을 때 이에 발맞춰 간다라는 겁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아우르는 옴니채널 뷰티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올리브영 그 자사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제품을 최대 3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오늘 드립 서비스, 당일 배송 서비스도 이제 런칭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CJ 올리브영의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 드림이 올영 세일 기간 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대요. 이제 이미 움직인 겁니다. 이때부터. CJ 올리브영 이번 정기 세일 앞두고 오늘 드림 주문이 가능한 상품 수와 즉시 배송 진행 매장을 100여 개 좀 추가를 했다. 물류센터가 아닌 주소지 인근 매장에서 포장하거나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국 매장망과 연계 배송 시간을 단축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확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고객 입장에서 H&B 스토어 돌아다녀 봤을 때도 올리브영은 뭔가 그 제품에 대한 그 선정 자체도 조금 새롭고 신선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롭스나 랄라블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디서 한 번쯤 봤었던 아무래도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진열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몰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브랜드 데이를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일즈 프로모션을 잘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떤 기획전 테마 잡는 거라든지 그런 이슈 선정 같은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랄라블라나 롭스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기획전을 했었나? 사실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올리브영은 이런 마케팅 기획전이나 광고까지 이걸 좀 전문화된 에이전시에 같이 맡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디지털 소비자들의 눈에 잘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등장했었던 이제 약국과 결합된 뭐 판도라라든지 뭐 부츠라든지 이런 데 뭐예요? 약사가 상주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약국 안에서 파는 화장품 이제 이런 걸 모티브로 하는 어떤 형태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약국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약 두통약 주세요 하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보면은 주변에 뭐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 살거리가 천지잖아요. 다 그냥 뭐든지 다 사고 싶게끔 진짜 모든 만물을 다 깔아놨는데, 그만큼 그 약국 안에서 다양한 제품을 취급을 하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에 들어와서 같은 약국으로서 경쟁을 한다라는 게 조금 더 경쟁력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뭐 올리브영 자체가 이제 CJ 계열이기 때문에 뭐 CJ 포인트 연동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뭐 롭스도 롯데 거고 뭐 신세계도 그렇고 어쨌든 대기업이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올리브영이 이제 시장 선두주자로서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프리미엄 이미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 제품, 정말 유망주 이런 그 이템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키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올영템, 올영 대란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화장품에 대한 문화 코드로 자리 잡기까지 그렇게 산업을 발전시켜놨고, 롭스라든지 이제 판도라, 부츠 등등은 후발로 들어와서 그만큼 이제 변별력이라든지 경쟁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정말 올리브영 따라가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올리브영을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쇼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그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점점 변해감에 있어서 올리브영 그 흐름에 발맞춰서 옴니채널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해서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또 빠른 3시간 당일 배송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세일즈, 매출액이 급급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그런 또 진정성이나 매력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올리브영이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경험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 어떤 변별력과 인식을 남길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올리브영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가 또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예측을 더 해보자고 하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그 개개인에 대한 큐레이션이 굉장히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 어머니들 시장에 가서 화장품 살 때 보면은 그때도 사실은 이런 올리브영 같은 샵이 있었어요. 뭐 아모레 뭐 화장품이라든지 특정 이제 회사 브랜드만 이제 취급하는, 거기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상담을 해주고 자기가 이제 주로 파는 제품 판매하는 그런 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2020년대 버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 각각의 어떤 피부 타입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그 브랜드 샵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약간 편집샵 느낌인 건데,
그 회원에 대한 어떤 상담 포인트를 잘 캐치해가지고 딱 맞는 그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런 샵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H&B 스토어 시장에서 롭스라는 브랜드가 이제 문 닫는다라는 소식을 시작으로 랄라블라 그리고 올리브영의 그 성공 요인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에 도움 되실 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